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농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전원나라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전원나라 채널 운영자와 함께 농막에 대한 신문 10답 이렇게 해서 답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제 채널에서 우리 애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에 질문이 이제 10가지였는데 이것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이것을 좀 함축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농막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지금 현재 농막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부분과 만약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좀 고치셔가지고 뭐 이런 과태료나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농막 허가 바닥 면적 20제곱미터이지 않습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것이 내벽 기준이냐 외벽 기준이냐 이 사항이었고요. 중심선 기준인지 또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면적의 기준인지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여기서 정확하게는 이제 건축법에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딱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농막의 연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인 거고요. 그 면적을 20제곱미터 이하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때에는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 외벽의 중심선에서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을 하늘에서 내려봤을 때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보면 그것을 이제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내려다 봤을 때 그것이 2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좀 이것과 연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제 처마 관련해서 질문을 좀 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림 처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1m가 넘으면 문제는 아닌지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처마라는 것은 외벽에서 1m 이내에는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농막 그 면적 기준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다 보니까 처마가 만약에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면적의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데크 설치, 그 다음에 뭐 디딤석이나 자갈석, 야자수 매트가 이제 불법이냐, 무조건 불법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농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농막 이외의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농막의 20제곱미터 이외의 것은 뭔가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이 데크나 뭐든 간에 데크가 됐든 디딤석이 됐든 자갈석이 됐든 야자수 매트가 됐든 이 부분들이 완전히 고정식으로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농막 면적의 안에 들어가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러면 농막을 내가 20제곱미터 거의 비슷하게 지어놓고 데크까지 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불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 데크가 뭐 무조건 불법이다, 안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이 부분은 사실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데크 자체가 불법일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건축법 적용 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막에서 한해서만큼은 면적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예 어떤 각 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식으로 데크를 만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00% 대상이 될 거고 아예 고정식이 아니라 잠깐 벽에 세웠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단속이 이렇게 나갔을 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치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공무원분들이 유두리 있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정이냐 아니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디딤석이나 자갈석, 야자수 매트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게 이제 이럴 때잖아요. 농지에 비가 왔을 때 너무 질퍽질퍽하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신발을 또 다 베리고 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까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잠깐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깔았다가 다시 회수해서 농막 창고 안에 넣고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아예 그 디딤석을 그냥 아예 고정으로 그냥 땅에다가 박아 놓던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깐 앉아 쉬려고 의자를 갖다 놓는다거나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돌이 굴러왔는데 그냥 박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런 부분만 약간 좀 그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잔디 부분은 좀 특이사항이 있어요. 이 잔디 같은 경우에는 판매용 잔디를 식재하는 것은 적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판매용 잔디는 농업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하지만 이 잔디 중에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아마 조경용으로 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경용으로 잔디를 식재를 하는 것은 농지법상 불법입니다. 그러면 이 심은 잔디가 판매용인지 조경용인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뭐 사업자 등록도 할 거고요. 여러 가지 검증할 수 있는 절차라든가 방법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무조건 이게 어떻게 할 거냐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정확하게 판매용이 아니면 잔디를 심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주신 것이 울타리 설치 관련인데요. 울타리 설치에 관해서는 농지법상의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울타리 같은 경우에도 2m가 넘으면 건축법상에서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m가 넘지 않는 울타리는 농막에서 농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주말 농장 내부에 주차 공간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냐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현행법상 농지에 주차장 설치는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우리가 이제 그 농지에서 농사를 해서 뭐 주말 농장을 해서 채소나 야채를 차에 싣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되는 것은 그것은 누가 뭐라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자갈을 깐다든가 뭔가 인위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은 100%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농지 전용 뭐 허가라든가 관계법에 따른 인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한 다음에 해야지만 가능하니까 꼭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은 복층형 농막의 경우 2층의 높이 제한이 있는가라는데 이게 일단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구분은 그 건축물의 높이가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외관에서 봤을 때요. 층이 이렇게 명확하게 아파트처럼 층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으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만 초과하지 않으면 그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가중 평균한 높이 1.5m를 초과하지 않는 다락 면적은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안에서 보면 우리가 다락을 보통 하잖아요. 그 다락 안에서 1.5m가 그 다락 기준으로부터 바닥 면적으로부터 해서 1.5m가 넘지를 않으면 그것이 면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것이 다락에서 1.5m가 넘는다. 그러면 이것은 바닥 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 하늘에서 바라본 그 수평 투영 면적이 20제곱미터라 하더라도 1.5m가 넘는 다락방이 있을 경우에 이게 면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 불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질문을 주신 것이 비닐하우스 설치 면적 제한은 있는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가 농산물 생산 목적일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없어요. 단지 이제 그 건축법상에 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확인을 잘 하시고 비닐하우스도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은기의 민원기행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간단하게 농막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틀린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아니면 휴대전화로 문자를 좀 이렇게 제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나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그 댓글이나 휴대전화로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그 자료를 좀 조사해보고 좀 공부를 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댓글로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로 이것저것 힘든 가운데서도 항상 희망끈 놓지 마시고 화이팅하는 우리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